우리나라 대기오염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은 평균 32%라는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발간한 한중일 3국의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국제 공동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오염물질이 주변국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고,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수치로 공식 확인된 건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발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연평균 32%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의 연구만 놓고 보면 서울에 미치는 중국 미세먼지의 영향은 39%까지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국내 배출 오염물질에 기인한 자체 기여율은 51%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통상적인 평균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때에는 중국 배출 오염물질이 60에서 80%에 다다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일본은 중국발이 25%, 한국발이 8%, 자체 기여율은 55%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중일 연구진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각국의 관측 지점에서 미세먼지를 장기 관측한 결과 세 나라 모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의 경우 2015년 대비 한국은 12%, 중국은 22% 감소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미세먼지 국의 영향에 대해 인정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사실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세 나라는 지난해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측의 반대로 발간이 늦춰졌습니다.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보고서가 미세먼지 등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과학적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중국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부인해왔는데요. 얼마 전 중국 생태환경부 브리핑에서도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 이후로는 중국의 대기질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반면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예전과 달리 그 시기에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계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대기질의 개선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오염물질의 배출량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의 기상 상황과 대기의 정체 정도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산화질소는 매년 관측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베이징의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값이 40ppb를 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보면 30ppb 정도입니다. 물론 옌타이나 다롄 같은 곳의 기록을 보면 서울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산화질소는 디젤 자동차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 같은 대도시에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옌타이나 다롄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는 시골에 가깝습니다. 작년 11월에 나타난 대규모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 번에 넘어온 곳은 아니지만 조금씩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던 미세먼지들이 쌓이고 또 한반도의 대기가 정체됨으로 인해서 고농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 이유들로 부인하는 중국의 말이 얼핏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단면이 아닌 전체 상황을 같이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순간을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90% 이상 중국에서 올 때도 있고 반대로 중국에서 오지 않더라도 대기가 정체된다면 국내 발생량만으로도 고농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인정하고 봐야지 특정 순간만을 놓고 니 탓이다 내 탓이다 따지는 것은 문제 해결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중일 공동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중국이 미세먼지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연구로 동북아시아 3국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큰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